자,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해서 15조의 2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신고 해가지고 4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다고 그래야 이제 다시 또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4가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5조에 의해서 산지 일시 사용 허가하고 신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1항에 그 허가는 뭔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물 채굴,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 방지 사업 해서 광물의 채굴, 허가는 뭐냐? 광물의 채굴, 광해 방지 사업. 이거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산지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산복조,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그 조가 벌꿀 체제 외 조림, 숯가꾸기, 벌채, 굴치, 임산물 재배 50cm 이내, 그 다음에 그 외 용도로 사용하려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숲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숲길, 유사산길, 형변에서 형질을 변경하는 거, 그것이 산지 일시 사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그렇게 외웠는데 그 산지 일시 사용하는 데서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이렇게 광물의 채굴, 광해 방지 사업,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제 대통령령이 뭔지, 정하는 용도가 뭔지 이거를 보시면 이제 산지 일시 사용 허가가 뭔지 알 수 있겠죠. 광물의 채굴 플러스 광해 방지 사업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2항 산림청장 등은 1항 단서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항 산림청장 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채굴, 광해방지사업 플러스 대통령령.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뭔지 산지일시 사용허가에서 대통령령으로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해서 배전시설, 전기통신시설, 태양에너지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층시설의 설치, 배전시설, 전기통신,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풍황계층시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는 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산지 전용을 할 때, 그 용도외로 사용할 때, 그때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 형질 변경할 때 이때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광물의 채굴, 광해 위해 방지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가 여기에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신고, 여기 신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고는 뭔지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 사용을 하려는 자는 구규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에게, 구규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래가지고 산지일시 사용 신고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산지일시 사용 허가 사항보다는 신고 사항이 더 많겠죠. 여기 보면은 2로 해가지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립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의 설치, 이때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석재,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해서 이것도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부대시설의 설치, 이것은 산지 전용 제한지역, 일시사용 제한지역, 그 다음에 보전지역에서 일시사용 제한지역, 보전지역 중에 임업령에서 일시사용 제한지역, 산지 중에 임업령 산지에서 행위 제한, 그 다음에 보전 산지에서 공익용 산지에서 행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었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전용 할 수 없다, 일시사용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에서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하면은 부대시설의 설치하고 물건의 적치가 같이 딸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10조에서부터 해서 부대시설의 설치하고 끊고 물건의 적치는 별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의 적치는 별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적치는 별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나물, 약초, 약용, 수종, 조경수 해가지고 임산물 재배에서 50cm 이내는 그 산지 전용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뭐 신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런데 성토 또는 점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가지고 임산물 재배하는데 산양상 등 인산물 재배하는데 별표로 봤었죠. 그런데 거기서 50cm 이상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조 종자의 파종. 매장문화재 보호 및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앞에서 허가사항에는 문화재하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표조사, 신고는 지표조사, 지표조사는 신고 대상. 그 다음에 7호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습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이것은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도 신고사항, 사방시설의 설치도 신고사항, 그 다음에 산불의 예방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도 신고사항,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무선 전기통신 송수신 시설도 신고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이제 신고사항에 대해서 산지일시 사용 신고는 언제 하는 건지 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도 신고사항인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 뭔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시설이라는 것은 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농업용수 개발 시설,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 문화재,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산지 전용 및 산지 일시 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당 강목의 부대시설, 산지 전용하고 일시사용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거예요. 임시로. 산복조니까. 일시사용, 산복조. 이거 산지 일시사용 신고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임시로 설치해야 되는 거겠죠. 산복조, 산지를 복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일시사용이니까.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탐사시설,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 적치 운반 시설, 그 다음에 유해의 조사 발굴을 위한 시설, 이렇게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에서 이제 5항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제 5항 사용 허가 신고에서 5항 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 연장,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및 설치 조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4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이 제5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7항에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8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등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 및 5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에 대해서 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게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산지 전용 먼저 시간에 했던 산지 전용 허가 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를 한꺼번에 주르륵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용도, 산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는 어떤 유형이 쭉 대상이 나와 있는데 산지 전용 그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용도를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도를 정해서 이렇게 주로 저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 뭐 이런 부분들 주택을 건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발행위 하는 거죠. 개발행위 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산지 전용 허가 협의 그러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 구리림 같은 경우에는 공익시설 설치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죠. 해가지고 그 용도를 정해서,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가 않은 그 용도를 정해서 그렇게, 그 용도라는 것은 산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용도가 아니면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또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신고는 뭐냐? 산림 경영, 산촌 개발, 임업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 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립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집화장, 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게 산지 전용 신고 대상인데 이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산지 일시 사용 그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령이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 그 시험 연구를 위한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 위에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고, 수목원 이렇게 부대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욕장, 치유예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그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실시계획에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해가지고 공익시설에 대해서 주로 산지 전용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농립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것도 산지 전용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이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뭐냐?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화장, 가공시설, 농기계 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둥 곤충 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이것은 이렇게 1, 2, 3, 5 이것은 산지 전용 신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지 허가 아까 좀 전에 봤죠. 광물의 채굴, 그 다음에 광해 방지 사업, 대통령령 해가지고 그 배전시설, 궤도운송법, 매장문화재 발굴 이렇게 아까 지표조사한가 이것은 산지 전용 산지 일시사용 신고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이것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는 뭐였어요? 건축법에 따른 그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용, 그리고 농수산물 간이시설의 설치, 시추시설의 설치, 부대시설의 설치, 여기 일시사용 보전산지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물건의 적치. 부대시설의 설치 여기서 끊어지고 물건의 적치는 별개라고 그랬죠. 그 실무상 보면은 이 물건의 적치로 해가지고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1호부터 9호까지 9호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제10조 제10호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도 다 비슷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 행위 제한인데 할 수 있는 다 못하는데 예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해 놨었죠. 근데 그 예외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 3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밖에 그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여기에서 요거 부대시설 말하는 거예요. 재해방지시설, 울타리, 자재적치, 운반시설 이것을 말한다. 물건의 적치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좀 전에 본 거 다시 반복하는 거죠. 임산물 재배 50cm 이상 이건 신고 대상이다. 가축방목 이것도 신고 대상, 지표조사 신고 대상, 그 산길 조성하는 거 신고 대상, 수목장림, 사방시설, 그 다음에 산불의 예방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그 다음에 무선 전기통신 송수신, 그 다음에 동심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시추하는 시설, 농업용수 개발 시설, 그 다음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시설, 문화재, 유산시설,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임시로 설치하는, 산지 일시 사용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진입 부대시설은 뭐냐?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해조사의 발굴을 위한 시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산지 전용 허가 대상, 산지 전용 신고 대상,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대상, 산지 일시 사용 신고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